아니 뜬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이 있지만 정말 떼지도 않은 굴뚝에 연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속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본 시간입니다. 가짜뉴스 감별법.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역시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다는 말이 요즘에는 말이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1탄을 했고 오늘 2탄인데 네. 그 2주 전에 방송이 나가고 청취자분들 반응이 뜨거웠어요. 가짜뉴스를 진짜인 줄 알고 있을 때가 많아서 스스로도 좀 놀랐었는데 네. 확실히 구분하고 싶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좀 이제 부정적으로 그래서 지금 니네가 하는 말이 다 진짜라는 거냐? 네. 뭐 이런 따끔한 메시지를 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오늘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희. 네, 아무래도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지적은 특히 새겨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또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또 사명감으로 저희가 이 시간을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가짜뉴스가 도대체 뭐고 네. 또 그게 규제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실제 뉴스를 소비하는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그 눈을 네. 길러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요? 네, 오늘은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여론조사나 통계를 다룬 뉴스 중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허위 정보나 또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숫자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나 통계 같은 경우는 네. 딱 뭐 누가 그야말로 숫자를 조작하지 않는 이상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뭐 우리가 흔히 마트에 가서 뭐 물건 하나 살 때도 이거 100이면 100 다들 맛있다고 하니까 가서 먹어보고 맛없으면 갖고 와 막 이런 얘기 하시면 네. 뭐 그게 무슨 어떤 정부의 신뢰가는 통계치가 아닐지라도 좀 믿음직스럽고 가서 설사 맛이 없더라도 사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숫자를 보고 듣게 되면은 보다 신뢰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통계와 관련된 허위 정보나 왜곡된 정보는 저는 보통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요. 네. 인위적인 비교, 또 자의적인 해석, 맥락을 빠뜨리기, 또 부풀리기 이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 그러니까 숫자 관련된 기사들 중에서 네. 가짜뉴스가 될 수 있는 그 네. 4가지가 인위적인 비교, 자의적인 해석, 맥락 빠뜨리기, 부풀리기 요 4가지로 분류를 해주셨는데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좀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지난번에도 저희가 뉴스를 듣고 네. 진짠지 가짠지 한번 맞춰주시라라고 했는데 거의 90%의 청취자분들이 틀리셨었어요. 네, 그랬었죠. 그리고 저희도 많이 헷갈렸었고요.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뉴스 2개를 들려드립니다. 둘 중에 하나가 가짜일 수도 있고요. 둘 다 가짜 혹은 둘 다 진짜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떤 게 가짜뉴스일지 판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당연히 예스앱 채팅창,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함께 주세요. 자, 그럼 뉴스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제가 2가지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요. 과연 둘 중에 어떤 게 가짜 뉴스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의학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인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은 초콜릿을 많이 먹은 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흥미로운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연구 결과 한 명당 초콜릿 소비가 1년에 0.4kg씩 증가할수록 인구 100만 명당 노벨상 수상자가 1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은 초콜릿 소비가 많은 나라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2011년 이래 줄곧 감소세를 보이던 해외 이주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해외 이주자는 총 6,257명으로 2017년 1,443명에 그친 것과 대비해서 무려 330%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지지부진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등에 따른 경제적 불안이 큰 영향을 줬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YTN 라디오의 꿀성대 뉴스오빠 장원석 아나운서가 아주 멋있게 뉴스 기사 2개를 지금 읽어줬습니다. 첫 번째 뉴스가 1번, 두 번째 뉴스가 2번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초콜릿 네. 거 관련된 거였고요. 두 번째 뉴스는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기사였는데 둘 중 하나가 가짜일 수 있고요. 둘 다 가짜일 수도, 둘 다 진짜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샵 0945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청취자분들이 뭔가 판단을 하시는 시간을 저희가 좀 드리는 동안 네. 기자님과 저는 앞서서 뭐 4가지 분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통계 결과들이 뭐 해마다뿐만 아니라 어떤 분기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각종 통계들이 나오는데 대체 이거는 어디에 필요한 조사일까 싶을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의외의 그런 결과 수치들을 보면서 어머나 싶을 때도 있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만 있었는데 이게 진짜구나 숫자로 확인할 때도 있는데 이런 통계는 누가 하고 누가 분석하는 건가요? 네. 통계는 보통 통계청 등 정부에서 만드는 공공통계가 있고요. 또 민간기업이나 조사기관에서 만드는 걸 민간통계라고 분류를 합니다. 네. 이 공공통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조사를 하는데 그 사회적으로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파악을 하고 정책을 세우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생각해보면은 고용률이나 뭐 진위계수, 부동산 보유율, 비만율 이런 것 등 정말 다양한 통계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네. 다만 이 통계를 발표를 할 때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정부가 이제 좀 숨기고 싶은 거를 좀 부각을 안 하는 식으로 혹은 좀 좋은 면을 강조하는 식으로 전달할 때도 있고 네. 또 이거를 해석해서 기사를 쓰는 언론이 이제 왜곡된 거를 인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왜곡을 해서 이제 통계로 인한 문제적인 정보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도가 들어갔다라고 이게 보여지는데요. 네. 첫 번째 우리 가짜뉴스 유형 중에서 인위적인 비교. 이건 어떤 유형일까요? 네, 이게 2019년 5월에 나온 두 기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1톤 트럭인 현대자동차 포터와 기아자동차 봉고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일자리 감소와 자영업 붕괴로 서민들이 1톤 트럭을 이용한 창업에 뛰어든 것이라는 기사가 5월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요. 네. 같은 시기에 다른 신문사에서는 불황 장기화로 현대차 포터 판매율이 전년 대비 5.6% 감소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내용인데요. 네, 그래서 이게 누리꾼분들이 캡처를 해서 네. 많이 이렇게 비판을 하셨던 그런 기사인데 네. 이제 한쪽에서는 불황이기 때문에 포터가 잘 팔린다 그러고 다른 쪽에서는 불황이기 때문에 포터가 더 안 팔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같은 시기에 완전히 상반된 기사가 나올 수가 있죠? 실제로 원문에 대한 통계가 상반됐던 거는 아닌데요. 네. 이게 같은 통계를 쓰더라도 어느 시점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랑 비교를 한 거랑 작년 동기를 비교를 했을 때 판매량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임의로 자기가 특정 시기를 선택해서 특정한 목적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는 거를 드러내는 사례죠.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보지 않는 한은 절대 모르겠네요. 그렇죠. 정말 어디까지 우리가 예민하게 봐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게 지금 인위적인 비교에 해당하는 건데요. 네. 잘못 분석한 뉴스 기사가 우리 정말 눈 뜨고 코 베인다라는 말이 지금 너무 실감이 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2개의 뉴스를 들려드리면서 청취자분들께 도대체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 네. 판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문자가요. 오늘은 그래도 정답이 좀 있어요. 그렇네요. 네. 네. 0503 청취자님 1번이 가짜뉴스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8599 청취자님 2번 5642 청취자님 2번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4447 청취자님은 1번이 가짜 2번이 진짜 뭐 이렇게 각자 의견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오늘의 정답은 뭐였죠 기자님? 네, 오늘의 정답은 둘 다 사실과 다른 기사였습니다. 네, 1, 2번 모두 가짜라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네, 예리하게 보신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네. 저는 약간 지금 뿌듯한 게요. 네. 2주 만에 많은 분들이 지금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네. 지금 생기신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자의적인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면 둘 다 가짜라는 얘기인데 왜 네. 둘 다 가짜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초콜릿 노벨상 기사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자의적인 해석이 문제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초콜릿을 많이 사 먹으면 노벨상을 많이 탔다라는 논문이 존재했던 건 사실인데요. 네. 근데 이 논문이 사실 페이크 논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계에서 이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는 취지로 일부러 이런 페이크 논문을 만들었었다고 하는데 네. 한국 언론에서는 이거를 진짜라고 생각해서 보도를 해버려서 이제 논란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두 가지 통계가 별도로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초콜릿이 많이 팔리고 노벨상을 많이 받았다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한국은 쌀 소비량이 많으면 뭐 수학을 잘한다 이런 것도 전혀 무관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억지로 껴맞추는 게 언론의 관행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 이제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인과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둔갑됐던 뉴스였습니다. 되게 그래서 초콜릿 사야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실제로 초콜릿 업체에서 이거를 바탕으로 홍보를 많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두 번째 기사는요. 이민자가 급증했다 뭐 이런 기사였죠? 네, 실제로 이거는 진짜 뉴스라고 기억하시는 분도 많으신 게 이게 정치권에서 이 통계를 인용을 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또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던 사안인데요. 사실 이거는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우선 조사 기간을 좀 길게 안 본 게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도에서 언급했던 조사 기간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인데 사실 이명박 정부 때까지 포함하면 최대치는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 점에서 조금 왜곡이 있고 그리고 핵심적인 문제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맥락 빠뜨리기 문제가 있는데요. 네. 통계에는 보이지 않는 숨은 맥락이 있었거든요. 2017년 12월에 해외 이주법이 개정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해외 이주자로 신고하지 않아도 됐던 일부 해외 영주권자들이 모두 해외 이주자로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민자가 급증한 게 아니라 법이 바뀌면서 이민에 대한 신고가 급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변화로 신고자가 급증했다는 거를 이제 기자나 언론인들이 모른 채 통계가 나왔으니 그걸 기계적으로 이해를 해버리고 잘못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 사이에 숨어 있는 그렇죠. 어떤 정책의 변화라던가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어찌 보면 해석을 잘못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요. 네. 지금 너무 어려워요라고 김영주 님도 보내주시기도 했고 네. 오늘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카메라 각도가 바뀌었잖아요. 이 스튜디오 이 데스크가 뒤로 지금 밀렸는데 네. 이불쿠션 님이 조 부장님이 미인인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확실히 카메라 각도가 달라지니까 진실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제 얘기는 없나요? 아직 금 기자님 네. 얘기는 없는데 다음 주 돌아올 때는 네. 있으면 좀 빨간 좋겠습니다. 자켓 같은 거 입고 네. 오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자님 근데 네. 이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도 진실이 보이고 안 보일 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실제로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요것도 저희가 웃으면서 이야기는 했지만 네. 사실 요것도 우리가 해볼 이야기들이 꽤 많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통계, 숫자에 관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그 분류 중에 하나가 부풀리기였어요. 네. 요건 어떤 종류의 기사들일까요? 최근에 보수신문에서 이 쌀값과 감자값이 21%나 가격이 올라서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했다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언급하면 정말 우리 생활 물가가 21%나 올랐다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통계청에서 생활 물가지수 품목이 총 140개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지난해 물가가 20% 이상 오른 게 쌀, 감자, 오징어 딱 3개예요. 그럼 140여 개 중에서도 3개밖에 없는 것만 언급을 해주면서 네. 마치 전체인 양 한 왜곡하는 게 부풀리기 형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또 정부가 특정 사업을 할 때 경제 효과를 많이 부풀리기도 하죠. 이명박 정부 때는 그 종편을 만들면서 방송 일자리가 2만 개 생긴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네. 당시 이 보고서 원문을 보니까 방송사가 생기면 그 앞에 식당도 생기고 택시도 그 앞으로 지나다니기 때문에 택시기사님과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까지 고용률을 더해서 일자리를 왜곡해서 부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참 네. 이 당시에 저는 취준생이었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정말 희소식이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실제로 막상 취업을 하려고 하니 그렇게 아나운서 뽑는 데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랬었군요. 그렇죠. 네. 이렇게 통계를 이용한 왜곡된 보도가 나오는 이유 앞서서도 간간히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좀 하나씩
따져볼까요? 일단은 악의적으로 통계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껴맞추는 언론의 관행 문제가 일단 있는 것 같아요. 또 비교 대상 기간을 조정하거나 이제 부분적인 거를 부각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유리한 자사 논조에 유리한 부분만 갖다 쓰는 문제가 있고 네. 사실 또 그 다음에 저도 반성해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숫자가 어렵잖아요. 주로 네. 경제 이슈이기도 하고 통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그냥 받아 써버리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민자수 기사처럼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숨은 맥락은 충분히 취재를 하고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숫자만 나오면 받아 써버리는 관행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된 것 같고 네. 그리고 통계를 만든 쪽에서도 역시 의도를 갖고 아까 정부 사례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네. 왜곡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언론이 정부가 통계를 주면 이거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네. 지금 오늘까지 두 번째 시간인데 네. 하면 할수록 언론 스스로 좀 반성하게 되는. 네. 아까 청취자분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니네가 진짜라는 거냐? 라는 것에 저희가 네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날까지 네.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나 통계, 네. 분석 이거는 제가 아무리 아나운서라고 제가 직접 분석하는 건 아니고 어떤 네. 전문가 분들을 통해서 분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취재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렇죠.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통계가 나왔을 때 좀 원문을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계청 등의 원자료가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고 또 통계에 영향을 미친 다른 맥락이 또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긴 하겠는데 쉽지가 않죠, 사실. 그렇죠. 네. 또 숫자만 쫙 있는데 그렇죠. 아까 기자님도 어렵다고 했는데 저희가 또 어떻게 그걸 보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일단 보실 때는 논조가 다른 언론의 기사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통계를 두고 해석차가 존재를 한다면 무언가는 의심해서 볼 수 있는 통계라는 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포터 기사처럼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또 숫자만 나온 데이터의 해석을 과도하게 덧붙이지 않나? 인과관계를 억지로 껴맞추고 있지 않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언급을 한 다음에 언론이 해석을 하잖아요. 네. 그게 너무 튀는 자의적인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신중하게 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무엇보다 통계라고 해서 숫자라고 해서 또 공인된 발표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되시는 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믿고 사는 사회가 가장 좋긴 한데 네. 일단은 의심하고 봐라.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인 건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 금 기자님 관련된 건 없나요? 라고 하자마자 문자가 네. 지금 쏟아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9920 청취자님 금 기자님 멋있어요. 댄디한 매력.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3025 청취자님 금빛 금준경 기자님 골드 준경 기자님 지적이십니다. 금메달 드려요. 다음번에 저희가 골드 네. 준경이라고 한번 네, 감사합니다. 소개를 네. 한번 해봐야 되겠고. 네,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리풍효님께서 가짜와 진짜 구별하기 정말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금준경 기자님의 스토리 전개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가짜뉴스에 좀 관심을 가지고 네. 또 오늘은 지난번에 저 틀렸었어요. 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네. 오늘은 맞추셨길 바라고 오늘 또 틀리셨다면 다음번에는 또 맞추시길 바라면서 저희 같이 좀 성장해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가짜뉴스 완별법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와 함께 조작되고 왜곡되는 통계로 인한 가짜뉴스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엄정화 숨은 그림 찾기.